안녕하세요. 데베이터크 최세훈. 백점입니다. 선거 이야기는 몇 날 며칠에도 모자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비슷비슷한 경향 같은 것도 있고 환경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좀 다른 점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선거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그 세대를 좀 보게 됩니다. 예. 어떨 때는 그런 거 있죠. 한 가족이 싸우는 거. 타이완도 그거 많았었어요. 맞아요. 강압적이거나 이런 거는 좀 옛날 말이고 네. 근데 저는 나이가 있지만 우리 자녀들한테 누가 더 좋다 나쁘다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네. 이건 저는 완전 존중을 네. 하는데 제가 예전에 좀 더 젊었을 때 대선은 대통령이잖아요. 전국적인 거잖아요. 네. 시댁에서 전화가 와요. 꼭 잊지 말고 투표하는데 몇 번 이렇게 저한테 그대로 찍어줘요. 그러면 그렇군요. 저는 항상 네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보여줄 수도 없잖아요. 네. 절대로 안 싸워요. 제가 보면 주변에 싸우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세대 그거인데 예. 또 하나 정말 슬픈 게 바로 지역 그렇죠. 어디 출신. 예. 한국은 우리가 영남, 호남 이게 있지만 타이완에서는 네. 북부 남부가 있고 그거 외에 이른바 외성인 본성인이에요. 그렇죠. 외성인 본성인은 옛날에는 더 심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아주 큰 문제였었어요.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지금은 또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 한국에서 지난번에 대선 투표할 때도 네. 남녀 간의 문제도 좀 있었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는 남녀 간의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한국도 여성 대통령 나왔었잖아요. 네. 우리도 여성 대통령이 나왔었고요. 네. 오히려 미국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미국보다 좀 발전된 것 같아요. 느낌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한국에서 성별 문제도 있었나라는 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합니다. 예. 이거는 제가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한국의 그 투표 경향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예. 지역은 거의 다 알고요. 지금은. 예. 하지만 세대로 본다면은 네.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본다면은 네. 한국은 어떤 경향입니까? 네. 지금은 젠더와 그리고 연령대로 나뉘는 경향이 더 심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이제 지역에 따라서 거의 몰표가 나오기도 하고 그 지역에서는 다른 후보가 나오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는데 얼마 전부터 한국 사회에서 이제 굉장히 주목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젠더 갈등입니다. 근데 왜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회가 정말 많이 발전되고 네. 현대화되고 그래서 네.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졌다. 네. 교육 수준이 훨씬 그렇죠. 많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는 남녀가 더 잘 사귀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건 어떻게 해서 발생한 한동안엔 거죠? 그랬죠. 네. 2010년도쯤에 이제 페미니즘이 제도권 정치 안으로 들어오고 또 제도권 정치 안에서 인권과 여성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여성의 권익들을 많이 보호해주고 오히려 정부에서도 더 많이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하거나 혹은 가산점을 주거나 이렇게 됐어요. 하지만 한쪽으로 어떤 역량이 들어가게 되면 또 반대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밀레니엄 세대들은 자신들이 남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도 어떤 혜택을 받거나 편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 뜻은 예를 들어서 지금 군대를 가는 것도 남자고 그렇죠? 또 다른 거 뭐가 있나요? 군대 가는 거 외에는 네. 여성이랑 완전 같지 않나요? 네, 군대를 다녀오면 예전에는 가산점이라고 해서 네. 특별히 점수를 더 주는 건 아니지만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호봉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기간 동안 네네네. 그거를 이제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거나 네. 이제 주는 거죠. 그리고 또 공무원에서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할 때도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여성들을 좀 더 채용을 해주겠다는 의미에서 여성들이 채용 할당제라는 거를 도입을 했어요. 그냥 몇 퍼센트는 반드시 여성이어야 맞습니다. 된다. 이제 네네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성별 간의 그동안의 많은 오래된 그런 관행, 차별의 관행들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역시 그런 것은 언제나 반대급부가 오게 마련인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서 의학 전문 대학원이 생기고 법학 전문 대학원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자 대학교에 또 배열이 되니까 남자들은 갈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역시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모인 거예요. 네. 그러다가 90년대에 시작됐던 페미니즘이 좀 더 레디컬한 현상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좀 더 급진파적으로. 맞습니다. 네. 어떤 그런 굉장히 그 급진적인 미러링에라든가 아니면 그 굉장히 호전적인 방식의 젠더 갈등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남자들이 더 이상 우리가 목소리를 죽여서는 안 되겠다.
예, 그런 식으로 반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젠더 갈등들을 포착한 정치 세력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세력화하고 정치 현상으로 반영할 것인가. 뭐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의 네.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은 뭐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죠. 맞습니다. 정치 공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네네네. 텐데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의 일정한 정치 세력으로 포착하고 그거를 이제 규합하기 위해서 일종의 세대 포이론이라는 정치 전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네. 세대 포이론 제가 이제 그거를 딱 들었을 때 느낌은 네, 사회에 분열이 생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거 오히려 안 좋지 않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정치는 한 표라도 더 얻어서 이기는 그렇죠. 것이 중요하죠. 네네네. 정치는 언제나 승자의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유력한 세대가 지금은 40대, 50대, 이제 경제력이나 우리가 보통 사회적인 말하는 지위가 기성세대 맞습니다. 이러죠. 네네네. 그런 세대들이 지금 한국에서 가장 많은 주류이고 또 경제적인 권리 그리고 뭐 이제 사회적인 지위를 다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종의 이제 불만이란 가지고 있는 60대, 70대 이제 예전에 좀 반공산주의라든가 약간 좀 더 이전 세대의 이제 한국 사회를 이끌어왔던 세대와 또 새롭게 등장한 민주당이나 아니면 진보적인 세력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20대 남성들이 하나의 세대 어떤 정치적인 그룹이 돼서 일종의 세대 포이론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지금 선거를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주요한 담론이 되고 있어서 걱정하는 사람도 많고 조금 불안해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지금은 한국 정치가 세대의 이익이나 세대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정치표가 갈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한 집안 안에서도 지지하는 정당들이 다 다르고 그래서 집안에서도 정치 문제를 다루는 게 꺼려지는 그런 좀 그렇죠. 현상이 집안에서 나타나고 정치 있죠. 얘기하면은 싸움이 서로 나죠. 좋아하지 않는 그런 네. 시대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무엇인지 또 그들이 지금 한반도의 역사에서 가장 많은 교육을 받고 가장 훌륭한 인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기성세대가 다른 게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좀 논의들이 많이 되고 정치학자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20대는 보수화됐다기보다는 실용화 또 자기에게 중요한 정치 담론이 무엇인가를 꼼꼼히 따져보는 굉장히 합리적인 투표자가 됐다라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대를 이렇게 뭐 악마화한다거나 20대를 이렇게 뭐 비판한다거나 이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20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발전 지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소위 젊은 정치, 네네. 젊은 정치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집권 그쪽에서 그렇죠. 집권 팀에서 좀 네.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방송 조금 시간 남았는데 우리가 여론조사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아시다시피 미국을 예로 들자면은 여론조사가 완전 엉터리였었잖아요. 그죠? 예. 그 결과가. 네. 혹시 한국에도 비슷한 유사한 그런 결과가 있었었나요? 많습니다. 아, 예? 최근에 많았었어요? 한국의 여론조사에 대한 네.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네. 사실 우리 지금 대통령인 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가 네. 사실은 아무 정치 경험이 없잖아요. 네네. 심지어는 여당의 검찰총장이었는데 야당의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어요. 네. 그 힘이 바로 여론조사였습니다. 여론이 사람의 투표 경향을 조금 네. 좌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안 될 것 같으면 저 사람으로 네. 하자 이런 네. 것도 있고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나 아예 투표도 안 한다. 이런 네. 사람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특히 선거철만 되면은 뭐 앞에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하잖아요. 뭐 매주마다 하거나. 그런데 그 믿을 만한 곳이다. 심지어는 정부 예산을 받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데서 한다든지 이게 선거 결과와 부합하냐. 네. 거의 다 그쪽은 X예요. 전부 다 안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10개 정도의 메이저 언론사들이 매주 여론조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론을 끌고 가요. 에이,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네. 해요. 오늘 그래서 최세훈 교수님과 함께 우리 두 나라의 뭐 조금 미국이 좀 나오긴 했지만 선거 그리고 또 선거와 너무너무 직결적인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타이페이 토크 여기서 끝마칩니다. 진행의 최세훈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